이번 테마는 153페이지 부동산 취득시효.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압소유권 등기되어 있고 의리, 점유를 합니다. 이 점유는 소평공, 소유의사, 자주점유, 평원공연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의리, 가반때 등기청권 행사에서 등기하게 되면 을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갑이죠. 자,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갑 소유자, 을이 서류 유지해서 등기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이 없고요. 을이 다시 병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제3자한테 넘긴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는 폭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부상 보게 되면 갑구에 갑 소유권 지어져 있고 을도 지어져 있고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는 병으로 되어 있으나 병은 무효 등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병이 혹시 만약에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세월이 흘렀다. 또 점유도 10년 세월이 흘렀다. 소유사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로 등기 10년 점유 10년 이 요건을 만약에 충족할 수 있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가 등기부 취득시효. 이쪽은 점유에서 등기, 이쪽은 등기 점유. 순서가 약간 다르죠. 명칭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취득시효 서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점유 취득시효고요. 등기에서 10년, 소평공 선무 점유 10년.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 취득시효 주체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것.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자연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관계없다. 취득시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권리 5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지전, 그다음에 질권. 그래서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용익하는데 소질이 있다. 사용, 수익하는데 소질이 있다. 용익물권은 지지전, 소질은 소유권, 질권. 그리고 나머지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기. 취득시효 대상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습니다. 토지 일부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측량해서 일필지 전부를 점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타인 토지 일부를 우연히 점유하는 경우, 그래서 토지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일부를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등기는 일필지임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를 등기 취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을 구별하라 그런 뜻. 고교재산, 일반재산, 과거에는 잡정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는 거. 공유지분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방콕하는 부분이 전유,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 사용 부분,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이 주고 공용 부분은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성질 때문에 주된 전유 부분부터 종된 공용 부분을 떼내서 타인이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용 부분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는 것. 다음 겁니다. 점유 취득시효 요건 보겠습니다. 갑, 토지, 등기, 소유권, 을이 소평공 20년 점유해서 등기 치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해서 나중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 점유를 시작해서 20년. 그러면 20년 점유는 소평공 자주점유. 그래서 이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 점유든 점유라는 두 글자만 충족한다면 모두 가능하다.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 발생해서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점유 효과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다. 보세요. 원시 취득,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거는 전 소유자 이어받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따라서 완성 전, 그죠? 원소유자 혹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유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면 등기부상 관련된 권리들은 삭제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습니다. 등기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수취한 과실들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를 먼저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의 5원칙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5원칙은 여러분들이 책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5원칙. 네, 155페이지부터 5가지 원칙이 도표와 함께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원칙,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흐름이 있습니다. 을이 2000년 점유를 개시 스타트해서 20년 시효가 완성됐다. 물론 소평공이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이 완성이 됐을 때 보세요. 갑이 을한테 20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야단 친 적이 없다,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해서 을이 갑한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생겼죠.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20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습니다. 또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불법 점유 아닙니다. 없습니다. 갑은 을한테 자신이 아무리 소유자일지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따라서 1원칙은 완성 후 등기자,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1원칙입니다. 다음은 2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2000년 점유를 개시해서 완성됐다.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A가 2019년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가 왜 완성됐을까요? 갑이 을한테 야단 친 적이 없고요. 중단시킨 적이 없고요. 새로운 등기부상 소유자도 현재 점유자한테 야단 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20년. 결국 A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등기청구권 발생해서 등기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A 몇 년도죠? 19년. 야단 안 쳤습니다. 완성자 을한테 등기 이전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시효 완성장 을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가 야단 안 쳤기 때문에 시효 완성 전 A가 등기 마친 경우에 점유자 을의 취득 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등기하게 되면 이 점유자의 취득 시효가 중단될까, 중단되지 않을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점유자한테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원칙은 완성 전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시효 완성자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은 3원칙입니다. 이번에는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갑한테 등기 이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등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 갑이 2021년 B한테 등기를 넘겨줍니다. 마치 이중매매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죠. 즉 완성된 후 먼저 등기 친자가 소유자, 등기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 이후 먼저 등기한 B에게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 갑과 을사이의 계약상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을의 취득시효 완성된 등기청구는 갑과 을의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죠. 따라서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 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A에게 처분한 경우죠. 알고 처분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불법 행위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까? 힌트는 바로 1번에 있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을 때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고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3원칙 들어갑니다.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생겼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죠. 아까 완성 전은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완성 후는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취득시효 기산점, 출발점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20년 완성됐다. 소유자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기산점, 그러면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완성 후 먼저 등기 친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을께서 2002년을 기산점, 출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2002년이 출발점이라 주장한다면 언제 완성되는 거죠? 2022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완성점이 되면 이 B는 완성 전 등기부상 명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주장해서 B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기산점이 2000년일 때는 여기가 완성점으로 인해서 후가 되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22년이 완성점 되면 B는 졸지에 전이 됩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B에게 불리하죠. 즉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이 B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원칙, 자 원칙적으로 출발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볼까요?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기산점을 2002년으로 삼게 되면 완성 연도는 2022년이 되죠. 역시 을은 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자, 임의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어차피 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는 얘기. 이게 4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원칙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한가? 그러면 방금 전 이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갑한테 등기청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취득시효.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이 혹시 새로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취득시효를 을은 A한테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A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즉 야단을 안 쳐서 혹시 20년 세월이 흐른다면 새로운 기산점, 새로운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다시 20년, 2041년 시효가 완성되면 A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5원칙 들어갑니다.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것. 5가지 원칙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원칙은 시간을 내셔서 자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올 겁니다. 5원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시효 문제를 풀 때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점유 개시 20년 완성돼서 등기합니다. 완성되면 등기청권 발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에 들어가죠. 이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 따라서 원소유자 저당권 그런 것들은 다 삭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 5가지 원칙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원칙.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 점유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완성 이전 소유자 변동 생겼다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 먼저 등기 친단체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2원칙, 3원칙 때문에 4원칙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면 전 있고 후 없기 때문에 기산점을 임의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만약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임의 선택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5원칙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거죠. 5가지 원칙을 자꾸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로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보겠습니다. 등기 점유 개시 10년 점유 소평공 선문은 점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 10년, 그 다음에 점유 10년 충족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무효 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다만 이중 보전 등기, 최초로 한 보전 등기가 2개일 때는 그 무효 보전 등기를 통해서는 절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는 없습니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얘기지 등기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선의 추정된다, 무과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유에서 봤던 조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추정됩니다. 선의 추정됩니다. 평언, 공연 추정되죠.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만큼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것. 점유 10년, 점유 더하기 인정합니다. 등기 더하기 인정합니다. 즉 현재 등기 명의로 반드시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앞사람 등기 기간 더하기 내 등기 기간, 앞사람의 점유 더하기 내 점유, 점유 더하기가 있듯이 등기 더하기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시효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시효입니다. 첫 번째, 점유자 수취한 과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원칙이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완성자, 등기 이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유자는 그동안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소유자 변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전 있고 후회 없다. 전 있고 후 없다. 이것 때문에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겁니다. 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점유로 인한 등기청구권 발생이지 계약상 채권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거, 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경로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야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이 되면 그동안 취득한 과실 돌릴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더라도 그동안 점유로 인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 점유는 평원 공연 맞고요. 간접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할 수 없다.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취득시효 이야기 됐고요. 다음은 160쪽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보겠습니다. 조문만 보시면 돼요. 주인 없는 물건입니다. 포인트는 무주의 동산이고 소유사, 자주점유가 요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선점한 자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가고요. 유실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득할 것이다. 매장물 발견입니다.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발견한 자가 원시득합니다. 다만 만약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반씩 취득합니다. 조문 그대로 분석해 드린 거고, 다음은 부합, 혼화, 가공, 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부합. 건물 소유자 갑이 있다. 임차인을이 벽 천장에 부착시킨 석재나 합판. 그러면 요거는 건물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임차인을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벽걸이. 그러면 이 에어컨은 부합물로 보지 않고요.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이 부속물은 누구 거다? 임차인 소유라는 얘기죠. 임차인이 혹시 계약 기간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에어컨은 떼어가도 관계없죠. 자신의 것이니까. 근데 부합물은 떼어갈 수가 없죠. 갑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가 됐을 때 부합물은 경락인이 소유권을 가져오지만 부속물은 경락인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합물과 부속물 차이를 잘 좀 비교하시고,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예를 든다면 갑 주된 건물에
을이 허락 없이 작은 창고를 지어놨다. 그러면 이 작은 창고는 주된 건물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부합하는 물건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지상권에 기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지상권자 소유가 되지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죠.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 토지의 부합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 허락 없이 무단이라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다.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부합의 논리에 따라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수목은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 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혹시 나무가 잣나무인데 혹시 잣나무가 원물이고 잣이 과실이면 이 잣은 토지 소유자 갑 거지 심은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단 식재한 자가 잣을 따가게 되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다만 권한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 이런 것이 있네요. 토지 소유자 갑 승낙 없이 임차한 을의 승낙만 받고 혹시 병이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허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주의하시고 무단경작 부합하지 않습니다. 판례 태도 무단경작자 을이 취득하고 무단신축했습니다.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무단신축자한테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 번째,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는 안 된다. 무단신축자한테 철거는데도 퇴거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건물의 부합, 건물을 뭐한 경우, 중축한 경우. 지금 잘 보시면 페이지가 162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자 244페이지 가면 똑같은 내용이 같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어차피 임대차에서 또다시 나올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건물을 중축했다. 임차한 을이 임대인 갑 동의를 얻어서 일단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네,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구분 소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소유 대상이 됩니다.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때 명칭이 부합한다 그러면 부합물, 그럼 부합된 물건은 임대인 갑 소유가 돼요. 그런데 부합하지 않으면 부속물,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 소유다 그런 뜻. 그러면 부합물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가 된 후 이거는 일종의 계량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부속물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를 얻어서 부속된 물건, 부속물이죠. 이 경우에 임차인은 가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을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사라라는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파트는 부합물인지 부속물인지 여기서 포인트가 되고 이게 임대차 가게 되면 이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냐 그다음에 부속물 청구권이냐 이것이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162쪽에서 열심히 연습해 두시면 임대차 가서 하실 때 다시 수고를 덜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 부합물은 유익비, 부속물은 뭐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습니다. 갑의 핸드폰 을이 가서 허락 없이 액정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고,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법조문에서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혼화와 가공입니다. 혼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섞여버립니다. 원상복구 안 되죠. 두 번째, 가끔 갑이 양주를 갖고 왔고요. 을이 맥주 갖고 와가지고요. 섞죠. 일면 폭탄주죠. 갑의 양주와 을의 맥주가 섞였을 때, 혼화가 됐을 때 원상복구 안 되죠. 이런 혼화 같은 경우는 동산 간의 부합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 다음은 가공입니다. 갑에 화선지가 있는데 화가가 허락 없이 여기다 그림을 그렸다. 이때 원칙은 재료주가 되기 때문에 화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가공주의, 을수요가 되는 경우는 가공한 가액 증가가 원자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이때는 가공주의에서 을수요가 될 것이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부합. 1번입니다. 권한에 의해서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기존 건물 부합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논리가 맞을 것이고,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아니죠. 뭐였었습니까? 부속물이 아니고 뭐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 거,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전저유, 상관마유, 진화자라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달리 정할 수 있죠. 네 번째 거,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자, 1억 상당의 부동산에 2억 상당의 동산이 부합했습니다. 그러면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1억 상당 부동산,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